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또 당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의분 모셨습니다.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사례자는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약 20여 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쯤에서야 이제 당뇨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셨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걱정도 참 많으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시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공장. 예,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올해 나이 68. 강광수 씨의 일터를 찾아 직접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약 20여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강광수 씨. 젊은 날 일하느라 바빠 몸 관리에 소홀한 사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다는데요. 제일 먼저 안 거는 92년도쯤에 알았고, 당이 있다는 건. 또 어디가 아파서 쑤시거나 뭐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은 바로 치료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당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회사 그만두면서 개인 사업을 좀 하면서 신경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만성 피로증 모양 그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의학적으로 상식의 문을 울려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생각하고 피로 회복제만 먹고 그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2002년도인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당뇨가 높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점점 악화되는 몸 상태에 합병증을 예감. 약 7년 전부터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 그럼 현미밥 먹고 일정량 먹고 내 대식가인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뭐 짜게 안 먹고 맵게 안 먹고, 우리 나이 또래에 그런 음식 아니면 입맛에 맞습니까? 안 맞죠, 절대.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달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게 장점이고 보람이죠, 뭐. 그 발에 이제 물집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잡혔었는데 그게 완전히 잦아들었죠. 그리고 감각이 없었던 발에 완전히 회복이 됐고요. 예.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는 그걸 알고, 과거에는 발에 무감각해서 어른 발인지 뭐 괜찮은 발인지를 몰랐어요. 병원 가기 전에. 그리고 이거 달면서 완전히 그 부분 치료됐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 사람이 내 몸이 썩어들어가고 아픈데 그 정도의 불편쯤이야 견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지금 들죠.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동안 계속 차고 있고,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하고 약 받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선 치료에 대해 우려도 많고 효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었다는 강광수 씨. 하지만 지금 그에게 인슐린 치료는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다시 찾아준 고마운 선물이자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글쎄, 계획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이 70에 여기 나오는 것도요, 뭐 생활이 찌들고 뭐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나오는 게 나이 70 정도 되고 또 60세 이상 요즘 뭐 베이비 세대다 해가지고 정년 퇴직 들어갔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못했던 부분 좀 해야겠다 하고 돌아다녀봐야 1년 내지 2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뭐 하지? 이거 생각부터 합니다. 내 친구들 다 들어보면 그래요.
특별히 하는 일 없으면은 아유 오늘은 어딜 가나 뭘 하나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데 내 몸이 건강하니까 이런 데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인슐린을 꽂으면서 제일 중요시된 게 이것은 나한테 인생의 두 번째 결혼이라는 생각을 난 그 박사님 얘기를 새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됐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합병증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셨던 분인데 뭐 현재 다행히 눈에 띄는 합병증도 없고 또 증세도 호전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안심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한 8년 전에 인슈펌프 달기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에요. 우리 환자들은 대개 굉장히 증상과 거의 똑같거나 더 나은 상태로 일도 하시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난다 할까 발 뒤꿈치에 큰 물집이 있었고 그래서 심혈압효과 걱정했던 네.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건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은 잘 안 나는 거죠. 예,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합병증에 대한 또 이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법을 찾으시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7, 8년 전쯤에 인슐린 펌프를 이제 착용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샤워가 불편하지 않을까,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선입견도 많으셨다고 해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편견들을 갖고 계시나요? 글쎄 말이죠. 그 편견들이 좀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상한 게 인슐린펌프처럼 아주 좋은 건데 그렇게 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인슐린펌프가 뭐 수술하고 다는 건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심하게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췌장과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슐린펌프는 뭐 혼자서 그냥 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한 1분도 아니 30초도 안 걸리죠. 달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뭐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죠. 안개 끼가 똑같을 정도의 그 불편함이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뭐 샤워를 못 한다든가.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수영 선수도 아니면서 수영 못 한다든가. 아니 수영 얼마나 한다고 빼놓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선입견 또 한 가지는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은 합병증 다 온 다음에 말기에 다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말기에 달 필요 없죠. 네. 말기는 안 달고선 끝내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잘못 치료하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기까지 끌고 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환자들이 이걸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환자들이.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도 8년 되니까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네. 말기를 한 게 아니죠. 나빠진다 하면 굉장히 많이 망가졌으니까 회복하는데 힘들어져요. 회복하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나쁘기 전에 달아야 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선입관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럼 이분처럼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합병증이 오기 전에 미리 받으면 그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합병증은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겁니다. 중요한 장기가 파괴된 걸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장기가 우리가 쉽게 느낀다는 거죠. 잘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은 제일 첫째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먹는 경우, 이 구식의사들한테 소식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요. 상당히 많이 와요. 혈당은 떨어질지언정 에너지가 부족하고 영양 부족하니까 몸이 짜부러진단 말이에요. 작게 되죠. 합병증 많이 와요. 눈도 멀고 코가 나빠지고 많아져요. 신장도 나빠지고. 두 번째는 동시에 혈당치도 정상 범위로 낮게 유지돼야 됩니다. 잘 먹으면서 영양소도 좋아지면서 그것을 동화시키고 잘 시켜서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낮게 유지해야만이 합병증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 상태니까. 그래서 이
혈당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3개월 혈당치 평균을 나타내는 당화혈상수 6.5% 이하로 조절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합병증 예방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합병증 예방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당뇨병 환자는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에요. 또 당뇨병 환자를 합병증 안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착한 의사들은 이거 정말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진국이니까 이런 경험 많으니까 이 연구가 이런 임시펌프 치료가 정말 합병이 예방되느냐를 알고 싶었어요. 그 측면에. 그래서 10년간에 걸쳐서 네네. 29개 미국 당뇨 센터들이 공동 연구로 1,440명 당뇨병 대상으로 해서 절반은 기존의 치료, 이게 먹약이 아니고 뿌연인신 치료하는 거죠. 한 번, 두 번만 치료. 지금 우리나라도 먹약으로 안 되면 이렇게 치료를 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또 720명 반수는 적극적인 치료, 임시펌프 치료를 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간 처음에 같은 환자인데 10년간 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서 이 환자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즉 합병증 얼마 오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당뇨적 합병증 연구인데 이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연구에 대해서 보니까 당뇨 초기 환자랑 또 이미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인 만큼 인슐린 펌프의 효과는 물론이고 또 치료 예방의 효과까지 아주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결과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주 놀랍죠. 네. 이게 하루 종일 혈당치입니다.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잠자기 전. 7번째인 것이 720명의 혈당치예요. 그걸 갖다가 10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렇죠? 이쪽도 720명에 대한 합병증 10년까지 많은 거죠. 그것의 평균치를 봤더니, 10년 동안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치가 다 떨어졌죠. 맨 처음 같은 환자인데 이쪽은 150 이하가 유지돼. 이제 150, 200 이상이고, 그죠? 네네.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됐어요. 임시펌프 치료하면. 당화혈색소, 즉 3개월 혈당치 평균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의 10년간 두 그룹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 치료 방법이죠. 이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8.8%. 굉장히 높은 거, 이 정도면 합병증인가? 6.5%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 치료 방법과 계속 치료했던 방법대로 나가니까 똑같이 8.8, 9% 유지했어요. 10년간. 그러나 임시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6개월 만에 7% 떨어져가 7%를 계속 유지했어요. 네. 같은 환자죠. 같은 환자였는데 치료 방법에 따라서 혈당치가 떨어졌다는 것 증명이 됐죠. 그러면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눈의 망막증이에요. 장님도 되고 그러니까 눈에 있는 망막이 망가졌다 그러면 똑같은 혈관이 신장도 망가지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망가지니까 신장합병도 많거든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요, 계속 몸을 망가뜨려 가지고 약 9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60% 눈에 망막증이 왔어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는 10%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6.5% 유지하는 거 7% 유지했으면 그렇겠죠. 이쪽은 9%가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같았는데 네. 치료 방법을 바꾸니까 옛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합병증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그죠? 6분의 10%, 그죠? 그러니까 눈을 훨씬 적게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이쪽은 10명인데 6명이 눈에 망막증 와서 장님이 될 수 있고, 이쪽은 10명이 1명밖에 장님 안 되고 5명이 눈이 안 먼 거죠,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임시펌프 달면은 당뇨병 합병증은 틀림없이 막는다. 전 세계 의사들이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또. 실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자도 보면은 합병증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방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 환자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전 세계 학술지에 벌써 보고됐고, 세계의 착한 당뇨병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정말 이 차트를 보니까 올바른 치료법을 잘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을 얘기할 때요, 이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는데 당뇨병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박사님, 인슐린 펌프 치료가요, 참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것들이 또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어떤가요? 비용이 훨씬 싸게 들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합병증 오게 되면은 이거 조금 심하게 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병원 가면은 뭐 검사만 해도 뭐 1,000만 원 나오고 그런 검사도 있잖아요. 그죠? 단지 검사만 갖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환자도 당뇨병 치료하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실직자가 돼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꼴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이쪽에 당뇨병 치료 안 한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잖아요. 그 레이저 치료하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그게 나빠지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심장의 혈관도 망가져서 신증후,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혈액 투석하게 되죠. 혈액 투석하면은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되니까 그 돈도 얼마예요?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본각 투석하게 되면 하루, 한 달 동안에 75만원씩 본각 투석액값 또 들어가요. 그냥 그 뼈골에다 희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좋으면은. 자기 직업도 잃죠? 돈도 무지무지 많이 들죠? 선진국의 의료보험은요, 자기 의료보험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인슐펌프를 비용이, 그러니까 초기에 조금 들지만은, 그죠? 인슐펌프를 몽땅 다 공짜로 해줘요. 치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료보험 회사는 돈이 안 나가니까. 훨씬 이기죠? 그것만 보더라도 의료보험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죠? 그게 훨씬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펌프 치료하면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훨씬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다 뿐이에요. 인슐펌프 하면 이 환자처럼 자기 일상생활 잘하게 되니까 직업 가니까 돈은 더 벌죠. 안 버는 게 아니라, 그죠? 돈 적게 쓰고 더 버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는 뭐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훨씬 이기죠. 만약에 먹는 약 먹어도 그 정도 든다고요. 그 약은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 결과는 더 많은 돈이 들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눈도 멀고 코만 나빠지고 심장 나빠지고, 그죠? 심장 수술 한 번 하면 3천만 원 든다고요. 근데 왜 그런 위험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슐펌프 하면 신장 이거 혈액 투석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수술도 안 해야 되니까 눈도 안 나빠요. 그죠? 그래서 이 경제 효과는 굉장히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네. 예. 사실 뭐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상식처럼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섭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결국 합병증이 올 때까지 병을 키우는 것보다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훨씬 경제적이죠. 네. 뭐 그 효과는 뭐 완치되면 돈이 연도 안 드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집안이 사는 길에 자기도 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궁금증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당뇨는 완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발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된 경우에도 재발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 첫째 그 질문이 나는 좀 이상한데 이 옛날 치료로서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완치가 안 돼. 점점 나빠졌잖아요. 모든 거. 그죠? 완치 안 돼요. 이지 펌프 치료는 완치시켜요. 왜냐하면 건강에 만드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죠? 완치됐으면 계속 완치되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완치됐는데 꼭 병을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아마 이 프로 보면 알겠지만은 생활이 당뇨병 만들도록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버즈인 사람들.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서 완치되면은 정상과 똑같죠? 네. 근데 그래서 또 정상과 똑같은 상태에서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면 또 당뇨병 걸리겠죠? 네. 그런 사람 빼놓고선 계속 완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안 하면 되는데 버릇이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완치되면 회복된 거니까 계속 완치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자유로운 게 인슐린 펌프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것도 참, 아마 옛날 의사들한테 들은 사람들이 얘기인 것 같은데, 운동과 당뇨병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인으로 보면은 운동선수도 당뇨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혈당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는 얘기지, 원인과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똑같은 이론이죠. 그죠? 원인과 관계없는데 포도당 양을 적게 줘가지고 혈당 떨어지게 보이자. 겉으로 보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고 운동 안 하고 싶으면 운동 안 하고 정상과 똑같은 정상과 똑같은 상태로 살면 되는 거지. 일부러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너무 적게 한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고 눈치가 너무 적게 먹다 많이 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완전히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까. 정서가 똑같이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자유롭게 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죠.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더 받을게요. 예. 이미 합병증이 시작될 만큼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합병이 많이 진행 상태. 네. 그럼요. 지금 이 환자도 20년 만에,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했는데 다리가 골물려고 그랬는데도 다 안 굽고 지금 7, 8년간 괜찮잖아요. 합병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대로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그 망가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그것이 빨리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 전에 오면은 합병증 있더라도 정상 돌아가죠. 네. 그 눈 나쁜 눈, 막막히는 눈 좋아지는 사람, 다리 잘리려고 선고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펌프 달고 나서 다리에 공기 다 없어져가지고 그 염증이 다 없어지고 새살이 돌아나서 다리 안 자르는 사람도 많고. 그대로 자르는데. 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합병증이 있더라도 치료하면은 빨리 회복해요. 단 문제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심하게. 그죠? 회복할 만한 능력도 없게 다 망가지면 회복할 만한 기지가 없잖아요, 기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오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망가지 빨리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초기 때 오면 굉장히, 그러니까 합병증 오기 전에 하루 빨리 오는 것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전 치료는 계속 망가진다는 걸 확실히 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로 보기 전에 빨리 오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진행 상태가 좋아지고 빨리 올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참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빨리 좀 와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20년 걸리니까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데 누가 그 못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나 하는 것이다. 아주 기분 나빠요, 사실은. 우리 목적과 영 다른 얘기 하잖아요.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초기 때 와서 더 나쁜 일 빨리 막는 것이 더 건강한 일이에요. 이 환자도 좀 늦게 온 편이 있어요.
7, 8년 전에 오지 말고 한 12년 전에 오지 말고 초기 때부터는 더 완치되거나 합병증 오게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수펌프 다른 환자들은 초기 때 환자 아주 건강하고 그 다음 또 인수펌프 치료 않게 되는 환자도 많고 합병도 굉장히 예방되는 걸 발견합니다. 훨씬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좋은 치료는 빨리 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걸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판단하시고 그 왜 그런가를 잘 이해하셔서 환자들이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해서 환자의 권리는 병에 걸려서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안 다음에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여러분이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똑히 가지고 환자가 잘 결정해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도 멀자고 코가 나빠지고 다 완치된 일도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당뇨라는 병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모든 환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새로운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